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서 변제에 투입하고 있는 경우들을 이제 일시 변제 가능한 예시로 들고 있어요. 개인회생 변제금을 제가 좀 갖고 있다가 갑자기 목돈이 좀 생겼어요. 이러면은 한꺼번에 나머지 변제금을 좀 납부해서 갚을 수도 있나요? 그게 이제 일시 변제라는 건데, 일시 변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허가 사항이거든요. 나는 한 달에 얼마씩 36개월로 갚는 걸로 결정이 났으니 그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들은 이제 다 감면을 받는 거잖아요. 그럼 뭐 어딘가에 재산을 숨겨놨다가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 숨겨놓은 재산으로 한꺼번에 다 갚아버리고 나머지 모든 채무들을 다 이제 털어버리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시 변제 신청을 하면 도대체 채무자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하는 돈이 어디에 났느냐, 그러니까 혹여라도 숨겨두거나 은닉해 놓고서 사건이 통과되니까 그걸 가져오는 게 아니냐,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득 자체를 개인회생을 유리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낮춰놓고서 통과되니까 이제 실질적인 고소득을 통해서 이걸 다 갚는 거 아니냐,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법원이 일시변제 신청을 했을 때 소득이나 재산이 최초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당시에 진실했다라는 전제로 법원이 일시변제 신청을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능은 하죠. 그럼 법원에서 이 일시변제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.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경우인가요? 요거는 이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, 이제 변제 기간 중에 일시변제라고 해서 목적에 변제 자금의 출처 및 재산 목록에 대한 조사,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무자가 신속히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이제 일시변제의 목적은 실무준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일시변제를 신청서를 내면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보면 제2조 1항에 일시변제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그러니까 이 어떤 경위로 일시변제하였는지를 소명을 하고 서류들을 내는 게 1.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, 2. 재산 목록 기재된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 자료, 그 다음에 채무자 진술서,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안, 그 다음에 3조의 개인회생 채권자의 의견 청취, 일시변제 신청서 제출된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이제 의견 청취서를 송달한다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 프로세스를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확인하는 거는 일시변제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,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났는지 금융거래 자료들을 제출을 해봐라, 그리고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소명 자료를 내보고 이제 뭐 진술서도 내봐라, 그 다음에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라는 거니까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누락이 없이 진실하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게 신청이 되었고, 이 신청서에 기재된 자료들을 일시변제 신청서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을 통해서 그 사유가 명확하게 소명이 되면 이제 일시변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대표적으로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보면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서 변제에 투입하고 있는 경우들을 이제 일시변제 가능한 예시로 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들, 아니면 채무자가 뭐 가족이라든지 제3자의 도움으로 일시에 이제 변제금을 대신 내줄 수 있는 경우, 이런 경우들은 일시변제 사유에 해당한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일시변제 신청이 가능한 분들의 경우에 혹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? 결국에는 법원이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놓고 아니면 은닉해 놓고 사건이 통과되니까 빨리 끝내버리려고 그 은닉해 두었던 재산이나 소득을 가지고 일시변제를 하는 거 아니냐, 이거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명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고, 이렇게 의도치 않게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됐다라는 거는 최초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던 재산이 그 이후에 달라진 거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채무자의 청산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, 이런 경우들은 변제금 자체가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일시변제를 하려다가 변제금 자체가 총 변제금이 훨씬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무실하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일시변제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